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들어가 보겠는데 지금 민주당은 뭐 승자의 여유라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뭐 정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은 지금 죽고 사는 문제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게 없는 집안에 더 다툼이 심하다고. 특히나 이 대구 공천 때문에 지금 갈등이 갔는데 오늘 이제 가처분 신청을 냈나요? 냈어요. 오늘 냈죠. 냈어요. 냈고 이게 언제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빨리 해야 되겠네. 빨리 최소 한 주지. 일주일 정도 아마 오늘 목요일 접수니까요. 아마 신문기를 잡을 것 같아요. 법원에서. 그러면 다음 주 초에 잡을 수도 있고 빠르면 주말에도 잡을 수 있어요. 27일. 법원 27일이면 오, 잡혔구나. 얼마 안 남았. 내일이네요. 내일. 그렇죠. 금요일 날 아마 잡아버릴 거예요. 이러면 결정을 다음 주 초에 나겠네. 내는데 결론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리 설준원 변호사도 잘 아시겠지만은 공천으로 가처분이 인용된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기각이죠. 인용돼도 아주 일부. 네. 그 중에 어떤 사유. 그러니까 완전 절차 위반일 때. 네. 그래서 주호영 의원께서 판사 출신이라서 모르지 않을 거예요. 인용 가능성이 크게 네. 높지 않다는 걸. 다만 본인으로서는 명분 축적이고 음. 하나는 다만 며칠이라도 시간을 벌면서 대구 지역 여론의 추이, 여론의 동향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네. 아주 유심히 저는 보고 있을 거라고 맞아요. 봅니다. 그래서 무소속 출마 여부에 대해서 아직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서 네. 이 가처분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것 같고, 그러나 저한테 전망을 해보라고 한다면 무소속 출마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그럼 너무 주저앉는 꼴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데 뭐 다르게 또 본인의 정치를 만들 수는 있어요. 여기서 강력하게 지도부를 성토하고 저 장동혁 그 리더십에 대해서 비판하고 차기 당권 같은 걸 모색할 수 있죠. 피해자 서사를 만들어서 그 가능성이 하나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무소속 출마했을 때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죠. 경우의 네, 수인데 네, 네. 그게 돼야 되잖아요, 원활하게. 네. 근데 그거는 불확실성이 커요. 그렇죠. 네, 끝까지 너무 막을 수도 변수가 있고, 많아서. 당 지도부는 끝까지 막으려고 그럴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은 주호영 의원이 만약 무소속 출마하면 그 자리에 한동훈 대표 들어간다는 게 정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주한연대가 얘기가 계속 될 거예요.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어떤 파괴력, 네. 대구에서의 네. 이거를 좀 이용하고 싶을 거예요. 전면적인 연대, 음. 둘이 같이 서서 기자회견하는 모습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보기에 따라서는 주호영 후보하고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한동훈을 용인하는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그건 현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눈에 흙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중앙당은 저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하는데 네. 중앙당은 안 된다고 거부하는데 그냥 후보가 하는 거예요. 아. 지역 여론에 따라서 광역단체장 선거가 그 꼴이 날 수가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시너지가 나겠나. 네.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단일화도 본인이 우위에 서야 흡수하는 거지. 그렇죠. 딱 그 3자 출마해가지고 3자 구도에서 네. 첫 번째 여론조사 했는데 한 10% 나와. 그러면 그때는 흡수해요 그냥. 그 모험이거든 이게.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안 될 거다. 그러기에는 너무 안전운전을 해오셨다. 우리 정호 의원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음. 주호영 의원하고는 이미 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누가 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 물밑 작업을 하고 계시나? 글쎄 뭐 이제 오다 가다 한 마디씩 이렇게 그러니까 툭 소위 던지기는 말하는 했다라는 것 같은데 친한계의 스피커들, 그러니까 방송 한동훈 나오신 전 분들이 대표가 하더라고요. 주호영과는 이미 연대하고 있다고 밝힌 게 사실인가요? 제가 요거를 지금 그거는 서로 개혁 보수 내지는 보수 재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얘기죠.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그 잠재력이 네. 지난번 그 대구 방문에서의 그런 어떤 그 성원, 대구 시민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이제 네. 한동훈 대표 네. 측에서는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면은 주호영 의원이 아마 연대를 할 거예요. 근데 주호영 의원의 판단으로 그 연대 가지고 본인이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퇴로를 찾으려고 하겠죠. 주호영 의원으로서는 아마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정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분기점에 여태까지 이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때도 그렇죠. 이긴다는 자신감을 네, 가지고 네, 했지.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연대가 가시화된다면은 그거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파괴력이 이미 TK, PK에서 상당히 있다라는 판단이 있을 때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가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아니 그러면 보시기에는 무소속 출마를 하실 것 같은가요? 어차피 가처분은 저는 인용이 안 될 것 같은데. 가처분을 왜 했겠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주호영 의원은 네. 절대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해요. 아. 네. 그러니까 하이 리턴을 하더라도 네. 로우 리스크에서 하이 리턴 하는 거는 받을 수 있지만 네. 하이 리스크를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물론 그렇게 아주 친하게 잘 지냈지만 네. 그래서 그걸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잘못하면은 또 그 대구의 많은 시민들로부터 배신자라는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감행할 정도의 어떤 그런 걸 이제 좋게 말하면은 왜 그 결기가 있을까? 네. 그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들어요. 아니 그러면 근데 평론가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네. 열받아서 홧김에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시라고 지금 그런 거 아니세요? 아니 근데 지금 그러면 뭐 오늘 아침 라디오도 들어보니까 지금 당 지도부에서 어떤 주호영 의원에 대한 테러를 전혀 열어주고 있지 않다. 그렇다대요. 뭐 소통도 안 하고 있다.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과 연결시켜서 그리고 지금 이진숙 그 컷오프도 연결시켜서 하는 얘기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어떤 자기의 당권 강화를 위한 어떤 뭐 움직임으로 보는 설도 있더라고요. 아니 뭐 그런 설은 있는데 저래 가지고 당권 강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능력이 노출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 지금 공관위원장 내세워 놓고 그 뒤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게다가 공관위 회의 때 사무총장하고 현직 의원들이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은 당 대표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맞아요. 네.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대표가 그걸 관철시켜야 됩니다. 네. 공관위원장을 네. 어떻게든 네. 설득해서. 네. 근데 못했어요. 그리고 네. 공관위 존중한다 그랬어요. 네. 그럼 둘 중 하나예요. 대표가 공관위원장을 못 이겨 먹었거나 네. 아니면 대표하고 사무총장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대표는 공관위원장하고 생각이 같고 어떤 쪽이든 네. 이 대표로서의 리더십은 금이 가는 겁니다.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고 존재감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리고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 아예 오지 마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고 서울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다. 네. 어디 와도 도움이 안 된다. 네. 근데 배현진 의원만 그러겠냐고요. 전국 곳곳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장 대표님이 휴가예요? 장이 섰는데 장이 섰는데 네. 대표가 갈 데가 없어. 5월달에 휴가하시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오늘 나왔잖아요. 지난주인가 지난달인가 일정이 하나도 없었다. 네. 지방 일정이. 주말일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 당대표가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당권 강화를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저런 능력으로는. 그래서 저는 뭐 지방선거 끝나면 이 당대표 물러나고 비대위는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네. 윤호개인 당원이 건재하면 내가 다시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장해찬 이런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잖아. 아니 근데 그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난 2월에 밝혔던 것이 이번 선거의 승리냐 패배의 기준은 서울과 부산이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근데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는 컷오프를 했는데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어떤 응원을 많이 받는 뭐 이상규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컷오프가 됐단 말이에요. 남은 사람이 오세훈, 박수민, 윤희숙 소위 말하는 그래도 뭐 건전한 보수 또 어찌 보면 정책을 얘기할 수 있는 인물들만 남은 상태고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주진우, 박형준 이렇게 남아 있단 말이에요. 또 박형준 후보가 요즘에는 조금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서현보 목사의 아들을 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모신 것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둘 간의 어떤 그 경선 시너지가 날 확률은 조금씩 있다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윤어게인 이런 사람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 서울과 부산시장이 또 의외로 선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에이, 근데 구조적으로 좀 불가능한 게 네. 정당 지지율의 차이가 일단 너무 크고요. 아 그렇죠. 그다음에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되게 중요한데 네. 이게 대통령 임기 첫 해에 열리는 지방선거이기 네. 때문에 뭐 서울은 물론이거니와 대구, 부산 이런 데서도 압도적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야당이 공천을 잘해서
정말 경선이나 공천의 다이내믹스를 만들어내고 그걸 기반으로 지금 이 암울한 선거판에 뭔가 새로운 빛을 만든다라면 모르겠는데 다 거기에요. 새로운 사람이 없어요. 박형준이 새롭습니까? 뭐 오세훈이 새롭습니까? 그렇다고 주진우 의원이 새롭습니까? 네. 그나마 뭐 최근에 무슨 누굽니까? 박수민 박수민 모르던 분들이 등장을 했는데 경선 이기겠어요? 그런 분들이? 만약 그분이 경선을 이기면 어유 이거 국민의힘 경선 재밌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전 지극히 낮다고 봐서 변수가 거의 없다. 주진우 의원이 이기는 건 주진우 의원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네. 근데 이제 부산 지금 보면 정당 지지율이 거의 더블 스코어로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재수 의원이 결코 약한 후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주진우 의원이 상당히 가깝게 붙었는데 네. 지금 부산 시당의 국회의원들 네.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지금 박형준 시장 시장 쪽이에요?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주진우 의원이 지금 초선이죠. 초선인데다가 만에 하나라도 주진우 의원이 경선에서 이긴다든지 네. 아니면은 시장이 더 된다든지. 나아가서 시장이 된다 그러면은 자신들이 시장이 될 그 기회는 상당 기간. 12년. 근데 이제 박형준 시장의 경우는 마지막이거든요, 이번이. 요번이 마지막이다. 다음 그러니까 다 B라니까. B.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만 B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그 기초단체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공천이라든지 과정을 보면은 그런 그 볼멘 소리들이 나와요. 결국은 당권파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최종 후보로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근데 그것도 뭐 그 사람들의 볼멘 소리니까 제가 검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 선거의 달인이라고 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네. 이러다가 한 군데 빼놓고는 다 질 수도 있다라는 강한 경고음을 날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토론을 계기로 지금 그 윤희수 예비 후보도 그렇고 또 박수민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달변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그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SBS 라디오 나와서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좋은 차분하게, 인상을 받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규제 일변도에 지금 그 세금 정책을 내세우는 정부와는 차별적으로 정말 저렇게만 된다면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굳이 강남 3구에 안 산다 그래서 내가 주눅들 필요도 없이 그런 상큼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서울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이미 뭐 보유세도 지금 띄우고 있고 네. 양도세 중과 유예를 철회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서울은 강남뿐만 아니라 강이 좀 길어요. 한강이 그 강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영향받는다 그러면은 네. 무슨 뭐 지지자들은 가치 중심적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에 그럼요. 입각해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수성을 할 수 있으면은 그나마도 장동혁 지도 체제와 관계없이 이 보수 정당이 그래도 회생의 물꼬를 틀 수 있는데라는 그런 그 마지막 생각들을 보루 아마 같은 지지자들은 느낌이 하겠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우리가 여론조사 띄우지는 없죠. 우리 제작진이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 MBS 여론조사 보니까 너무 차이가 크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국면으로 진짜 접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후보들의 개인기로 선거에서 상황을 바꾸는 건 정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해봤지만 맞아요. 대한민국 정치 체제에서 선거는 정당 선거예요. 네. 후보가 이 정당의 우열을 뒤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맞아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이 선거 들어오기 전에 가장 좋은 선거 운동은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선거의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최대의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제였는데 4월 달쯤 그냥 콤비로 네. 공관위원장까지 싹 물러나주면 컷오프 해야 되나요? 네? 두 분을 컷오프 해야 근데 돼. 이제 지금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어요. 네. 한 지나고 4월 있고. 달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 글쎄 저는 이미 지나고 있다고 보는데 누가 모르죠. 해요? 4월이라도 하면
있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근데 장동혁이 있는 거 근데 절대 안 물러나죠, 근데. 아니 근데 장동혁 대표의 역할도 분명히 아니 있다라고 근데 저 보여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네. 경기도도 좀 사람 없어서 자칫하면 김문수 전 지사가 할 것 같고요. 충청도도 뭐 단수 공천하게 생겨버렸어요 지금. 충북. 그러니까 충북이요? 충북도 그렇고 다른 후보들이 나머지 등록을 안 주요 해가지고. 지역은 이미 단수 공천했잖아요. 김수민 그러면은 의원도 안 했어요? 김수민 김수민 하나 의원만 남았다니까. 아니 지금 하나예요. 윤곽금 안 했어 안 등록 안 했어요. 했어요. 뭐 공정 경선 아니다 아유 뭐 이래가지고. 거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긴 네. 한데 아니 거기는 두고두고 지금 조기령 시장이 너무 좀 아쉬움이 커가지고 조금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아니 그러면 참 그러면 이거 한번 이 부분 어저께도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어떻게 될까요? 아니 대구의 재보궐선거 공천을 본인 희망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희망하는데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 지금 그 만약에 그러니까 나경원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부에서 그 투사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보궐선거로 들어오면 당을 휘어잡고 잘하면은 당대표 경선에 나가서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 머뭇머뭇한다. 상당히 머뭇머뭇하면서 견제 심리를 가지고 있고 네. 이거를 일정 정도 지금 고성국 이정현 콤비가 지금 반영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계속 당신은 전사야. 네. 대권 후보에 버금가는 큰 그릇이야. 네. 그러니까 경기도로 나가라고 지금. 네. 그게 장성철 소장이 어디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네, 뭐 그런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가 하면 어리석은 거고 아예 경쟁자 없이 리더가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저런 식으로 쫓아낸 게 장동혁 정치 인생의 최대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리더가 성장하는 거는 좋은 경쟁자를 만나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경쟁자라고 생각돼서 다 죽이면 나중에 그게 정치가 돼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정치 인재 신인인 이진숙 위원장에게 마저 그런 그 경계심을 가지고 공천을 안 주려고 한다면 이게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그렇죠. 작은 정치를 하는 건데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본인은 대구 공천을 희망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재보궐선거 네. 나갈 의향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안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 아니 근데 어제 또 저희가 그걸 집중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그건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는 여전히 대구시장 본인은 이제 대구시장에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본인도 기자 출신이지만 그냥 언론적인 대답을 했을 뿐인데 그 부분이 너무 부각됐다. 아니 이렇게 기자 출신인데 그 물으면 척하면 척이지 그걸 아니, 이제 못 뭐 알아듣는 당연한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대구 시장 끝난 얘기인데 뭘 그걸 다시 하는 근데 이거 공천 번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이진수 위원장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어떤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 앞서고 있었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또 왜 영남일보에 나온 1대1 여론조사 그래서 이진수 위원장만 그래도 그나마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데 네. 오차범위가 6.8인데 네. 이진숙만 6.6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주호영 6.9, 주호영이 7.1. 7.1인가 그렇잖아요. 네. 이거에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 없어요. 아니 그리고 번복하면 주호영 컷오프도 번복해야지. 당연히. 여기서 어떻게 이진수 컷오프만 번복해?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처음부터 저는 그냥 경선을 시켰으면 나을 그냥 구인 뻔했지. 경선을 했으면 어차피 뭐 경선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주호영이 되고 수성갑이 비는 게 아주 큰 아니 근데 그렇게 문제라고 됐으면 제가 볼 때는 주호영 의원이 쉽게 대리될 수는 없었다고 저는 보는데 아니 왜 그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그런 정말 제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컷오프를 해가지고 행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주호영 의원이 이명박 정부 때만 잘 나간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때도 무슨 정무특보 비슷한 걸 하지 않았어요? 정무장관. 정무장관은 이명박 이명박 정부 때, 뭐 그 뒤로 또 막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 네. 때도 정부특보를 하고 막 네. 이런 그래서 너는 할 만큼 했잖아라는 그 강한 그 사고가 이정현 그 공관위원장의 머릿속에 내가 이렇게 개고생하고 순천 곡성을 자전거 타고 헤매고 다닐 때 정치 귀족으로 보는 거지.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아니 어차피 2년 뒤면 이제는 어찌 보면 정계 은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게 근데 되겠는데 주호영 의원이 왜 대구시장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본인도 네. 2년 후에 총선 공천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여기서 대구시장으로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점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도 대권가도에 오르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요 사감 하나도 없어요. 주호영 의원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난번에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하면서 계엄도 결국 김건희 씨 때문에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는 그래도 당의 중진이 이 당을 살리려고 나서나 보다 했더니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구시장 뭐 이렇게 나오더라. 이건 저의 오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중진이면 그동안 어른답게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라든지 이런 족족도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강한 아쉬움이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진숙 씨 아마 대구 지역 공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아예 뭐 노골적으로 전략적 재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장동혁 대표도 혹은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그 쓰임새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재배치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는 순간까지 이진숙 위원장은 몰아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기지사 얘기 나오는 거는 그 뭐 강용석, 고성국 이런 사람들이 약간 흥미거리로 그리고 이제 이진숙을 지지하는 윤호개인 세력들이 공천 박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니까 그걸 다독여야 되잖아요. 본인 다 고객들인데 그런 차원에서 얹어놓은 얘기라고 보고 경기지사 나오면은 그거는 그냥 죽는 길인데 이진숙 입장에서는 거길 갈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궐선거 주면서 원래 경기지사급인데 이리 보낸다 이렇게 아니 근데 이제 보궐선거에 나왔을 때 서울시장급이래죠. 그게 이제 김부겸 총리가 나오고 국민의힘 누군가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게 이진숙 보궐선거 후보라는 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건 잘 판단이 안 서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뚜렷한 윤호개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궐선거에 그러니까 대구시장 선거에 나온 누군가보다 더 주목을 받고 거기로 이제 시선이 쏠리고 그러면은 국민의힘 선거 팀킬일 수가 있는 거지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공천을 주면 안 된다라고 전망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구 공천이 어저께까지는 되게 이제 핫했는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 뭐 공천 컷오프가 지금 뭐 번복이 될지 그냥 이대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 분기점은 주호영 의원의 어떤 가처분의 결론이 나면서 그냥 뭐 거의 그 형국 이러한 지금 이러한 그 화제가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러면 아니, 근데 경선 이제 룰도 그 다음에 정하게 되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대구 지역 공천이나 선거에 이 시점에도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상대가 있는 게임이에요. 맞아요. 김부겸 총리가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출마 선언을 할 거예요. 오늘 정청래 대표 만났고 이제 당에서 어떤 정책 패키지를 제시할 거냐. 그리고 선거 운동의 어떤 전략적 유연성을 나한테 부여해라. 내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아쉬운 소리, 비판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 대구기 때문에 그 특성을 인정해라.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당에서는 당연히 그거 받아주죠. 선물 보따리도 줄 거고. 정청래 대표는 더 받아줄 것 같은데. 그리고 대구를 넘길 수 있는 지금 절호의 찬스고. 그렇죠. 그리고 김부겸 총리가 물론 대구를 좀 떠났다가 다시 오긴 했지만 2014년도에 출마해가지고 혈혈단신 출마했어요 그때 대구시장 40.3% 꽤 얻었어요. 오랫동안 대구에 거주하셨어요. 그러니까 40.3%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수성에서 당선이 된 거예요. 때문에 이분은 40%에서 출발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출발이. 그러면 10% 게임이에요. 10%를 놓고서 김부겸이 그 10%를 채우느냐, 맞아요. 못 채우느냐 이 게임인데 지금 기세로는 10%를 채울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국민의힘은 저렇게 자중질환에다가 뭐 나가 떨어져 있고 여기는 여당 프리미엄 있고 그동안에 김부겸이라는 인물이 쌓아왔던 신뢰도 있고 그래서 선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캠페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대구에서는 이번에 상당한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국민의힘만 모르는 것 같아. 남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해. 심지어 대구 지역의 유권자들조차도 이번에는 넘어갈 것 같다. 국민의힘 당원들조차도 김부겸 찍겠다. 그러니까 약간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 말 들어보면 막판 결집 이걸 우리는 믿고 있다. 이렇게 위기감 속에서 항상 보수의 마지막 그래도 든든한 보루가 되었던 대구 민심이 막판 결집을 해서 우리를 찍어줄 것이다. 보수 정당이 좀 그나마 맨정신일 때는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막판 안 되는데 그래도 막판 결집을 위한 어떤 노력이 가시적으로
보이려면 네. 아까 지적하셨듯이 일단 저 주호영 의원을 좀 그 명예롭게 눌러 앉을 수 있도록 좀 설득을 하고 맞아요. 네. 그런 일련의 과정. 그래서 그래도 참 그동안 꼴 보기 싫은 행동을 많이 했지만 이기려고 저렇게 보수 정당에서 애를 쓰는구나라는 걸 우선 대구부터 보여줘야 되는데 서울, 부산에서 이기면 승리라 그러는데 대구가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게 알딸딸해요 지금. 아니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서울과 부산을 지금 얘기할 때 개념이 없는 대구는 거야. 기본적으로 가져온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는데 서울, 부산 가져왔는데 대구 놓치면 글쎄요. 보수 원래는 지금 뜯긴 이렇게 건데. 되면은 대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수성하겠습니다. 예. 해야 되는 현실적으로 지금 만약에 지금 선거가 있다. 그러면 너무 전선이 밀리지 않아요? 아니 지금 6.25도 아닌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게 안타까워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 오죽하면은 그 두 사람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도 삐니까 자신의 이해관계하고 충돌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살신성인 선당 후사의 위인들은 아니니까 그러면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지금 그거 아니겠어요? 일단 주호영 의원과 관련해서 더 이상 그거와 관련한 논란을 좀 잠재우면서 경선을 하는데 또 만약에 이제 그 소위 개헌과 관련해서 기소가 된 정치인이 지금 제일 많이 나와요. 두 사람 빼면은. 그게 되겠죠 뭐. 그러면 또 그게 아마 다른 지역에 주는 영향도 상당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